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3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배점이 총 35점이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우리 기타 작업 문제 보게 되면 이제 1번, 2번, 3번 하고 총 3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1번 문제가 차트를 수정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2번 문제가 매크로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 우리 3번 문제가 프로시저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요 세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차트를 수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차트는 반드시 이제 문제에 제공한 그 차트를 사용해라. 신규로 이제 작성하게 되면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기타 작업 1번 시트로 이렇게 이제 왔더니 지금처럼 해외 이주 신고자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차트를 만들어 놨대요. 이 차트를 이제 수정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때 우리 동그라미 1번이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2021년 그 계열이요. 그 계열을 이제 추가한 다음에 차트에다가 최고 최저값 연결선 요걸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지금 여기 우리 차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차트를 봤을 때 지금 2020년의 그 데이터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열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2021년 거 그거 이제 추가시키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차트를 먼저 땅 하고 이제 선택해 보면 이 차트를 만들 때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차트를 만들었는지 그 범위가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그때 이제 2021년 요 데이터를 이제 추가를 시킬 거니까 우리가 요만큼의 범위를 이렇게 이제 범위로 먼저 설정해 주고 그때 우리 컨트롤 C요. 컨트롤 C를 누르면 이제 복사가 되겠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차트를 한번 선택해 주고 컨트롤 V요. 컨트롤 V를 했더니 이렇게 이제 2021년에 그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표시 기능 꺾은 전용으로 이렇게 싹 다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최고 최저값 연결선 요거 이제 표시하라고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차트가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맨 위에 보게 되면 우리 차트 디자인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차트 디자인 이곳으로 들어가 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차트 레이아웃에 차트 요소 추가요. 차트 요소 추가 이곳으로 이제 땅 하고 들어가게 되면 아래쪽에 보게 되면 우리 선이라고 있고 이곳에 보면 우리 하강선이라는 것도 있고 최고 최저값 연결선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최고 최저값 연결선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이 표시가 됐죠. 이렇게 해주면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차트의 제목은 차트 위에다가 그리고 세로축의 제목은 세로 방향으로 그림같이 이제 입력을 해라. 그렇게 나왔고 그때 이제 차트의 제목은 글꼴을 우리 HY 중고디 요걸로 이제 지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지금 우리 차트를 봤을 때 차트의 제목도 없고요. 세로축의 제목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 우리 문제 그림부터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차트의 제목에 해외 이주 현황하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 제목을 우리가 이제 똑같이 이제 입력해 줘야 되는데 그때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띄어쓰기가 있어요. 이런 이제 띄어쓰기까지 똑같이 해줘야죠. 그리고 세로축을 보니까 인원수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이 들어 있어요. 이 제목도 이제 추가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차트 제목 먼저 집어넣자고요. 차트가 이렇게 이제 선택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 차트 요소 추가요. 차트 요소 추가 이곳으로 들어간 다음에 우리 차트 제목을 차트 위에다가 넣어달라.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 제목이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면서 요 차트 제목이 선택이 되어 있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수식 입력줄에다가 똑같이 이제 입력해 주면 돼요. 해서 수식 입력줄을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커서가 이제 깜빡깜빡 거리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여기다가 해외 한 칸 띄고 이주 한 칸 띄고 현황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주고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우리 제목이 들어갔죠. 그때 우리 차트의 제목에 글꼴을 HY 중고디 그걸로 이제 지정하라고 했으니까 차트 제목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돼 있을 때 우리 홈이라는 요 메뉴요. 홈이라는 메뉴로 이제 이동해주고 여기서 이제 글꼴을 변경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HY 중고딕이라는 거 그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HY 중고딕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이 글꼴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차트 제목에 대해서는 싹 다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로축의 제목도 넣자고요. 그러면 차트를 이렇게 이제 선택해 주고, 그리고 우리 차트 디자인이요. 차트 디자인에 들어가서 차트 레이아웃에 우리 차트 요소 추가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우리가 축 제목을 집어넣을 건데 우리는 세로축 제목을 집어넣을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 세로 여기서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축 제목하고 생성이 되고, 이 축 제목이 현재 선택이 되어 있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아까랑 똑같이 우리가 이 수식 입력줄에다가 입력을 해주면 돼요. 해서 여기다가 인원수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우리 축 제목이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그 세로축의 그 제목은 세로 방향으로 이제 표시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요 인원수라는 요 제목에 대해서 그렇게 해줄 거니까 지금 요 제목이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보게 되면 우리 축 제목 서식이라고 있죠. 축 제목 서식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화면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축 제목 서식창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 세 번째 거 크기 및 속성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이곳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텍스트 방향을 변경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로라는 거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의 방향을 세로로 해달라 그렇게요. 이렇게 해놓고 요 축 제목 서식창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자고요. 그랬더니 요 세로축의 제목이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세로축의 주 눈금이 교차가 되도록 지정하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세로축을 먼저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축서식에서 클릭이요. 축서식에서 이제 클릭을 했더니 지금쯤 이렇게 우리 축서식창이 화면 오른쪽에 이렇게 떴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 눈금이요. 주 눈금이 이제 교차되게 그렇게 이제 지정하라 그랬죠. 해서 우리가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게 되면 눈금이라고 있어요. 이 눈금 여기서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 이곳에 우리 주 눈금이다, 보조 눈금이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죠. 그때 우리는 주 눈금이 교차가 되도록 그렇게 지정할 거니까 우리 주 눈금 이곳에서 여기 보게 되면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이제 선택한 다음에 주 눈금을 이제 교차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차 얘를 이제 한번 땅 하고 이렇게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해서 주 눈금이 이렇게 이제 교차가 되도록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요 축서식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로축의 주 눈금을 봤을 때 이렇게 이제 교차가 되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그리고 기본 주 세로 눈금선을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으니까 우리가 차트를 먼저 선택해주고 맨 앞에 보게 되면 우리 차트 레이아웃에 우리 차트 요소 추가라고 있죠. 이것으로 이제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눈금선이요. 눈금선을 이제 추가시켜달라. 그때 기본 주 세로 눈금선이요. 해서 기본 주 세로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돼요. 그랬더니 중간중간에 이렇게 기본 주 세로 눈금선이 이렇게 싹 다 이제 추가가 다 됐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2020년 그 계열이요. 2020년 계열은 우리 파란색 표시기 있는 꺾은 선정 요걸 보고 얘기해요. 그때 우리 이제 3월 요소에만 그랬어요. 우리 3월달에 그 요소가 지금 요거 이제 하나를 보고 얘기하죠. 여기다가 그림과 같이 데이터 레이블을 이제 표시하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그때 이제 우리 차트 그림 좀 보자고요. 그때 이제 우리 차트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3월 그 요소에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 레이블이 이렇게 두 가지가 표시가 됐는데 그때 중간에 보니까 쉼표로 이제 구분이 돼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똑같이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2020년의 데이터가 우리 파란색 이 꺾은 선형이니까 얘네들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한 번만 클릭해주면 모든 표식이 싹 다 이제 선택이 되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3월 그 요소에만 이제 추가를 시킬 거니까 3월 그 요소만 그렇게 이제 해줄 거니까 요 3월에 요 표식만 한 번 더 클릭을 이렇게 해주면 요 표식 요거 이제 하나만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죠. 그때 우리 맨 위에 우리 차트 레이아웃에 우리 차트 요소 추가요. 차트 요소 추가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데이터 레이블을 집어넣을 거니까 데이터 레이블을
우리 아래쪽에다 넣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를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이렇게 이제 410 하고 값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어요. 근데 우리는 값만 표시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계열의 이름도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선택을 했을 때 요 4개 모퉁이에만 이렇게 이제 우리 파란색 점이 이렇게 이제 붙었죠. 그때 내가 요 선에서 한 번 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하얀색 점이 생긴다고요. 이렇게 이제 하얀색 점들이 쭉쭉쭉 붙었을 때 우리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우리가 맨 밑에 데이터 레이블 서식이요.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 레이블 서식창이 이렇게 이제 화면 오른쪽에 나타나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레이블의 내용도 이제 변경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레이블의 위치도 이제 변경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값이 이제 표시되는 건 맞지만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계열의 이름도 우리가 추가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열의 이름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레이블의 내용을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중간에 보니까 우리가 계열의 이름과 값이 이제 표시가 될 때 그 중간에 이제 쉼표가 이렇게 이제 찍히는 게 맞죠? 그때 지금 구분 기호가 이렇게 이제 쉼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쉼표가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 레이블에 싹 다 이제 설정 다 해줬죠?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싹 다 끝난 거고 그 뒤에 보니까 범례를 이제 오른쪽에다가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데이터 레이블 서식창이 떠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범례를 이제 땅 하고 내가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범례 서식으로 이제 바뀐다고요. 그때 범례 위치를 오른쪽으로 바꿔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오른쪽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요 범례 서식창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보니까 차트 영역에 우리 이제 테두리 스타일을 둥근 모서리로 하래요. 그리고 그림 영역이요. 그림 영역에 도형 스타일을 미세효과 황금색 강조 4번 이걸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차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부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요. 한번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맨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차트 영역 서식이라고 있어요. 차트 영역 서식 클릭이요. 클릭해 놓고 우리는 지금 테두리 스타일을 바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테두리에서 맨 밑에 보게 되면 우리 둥근 모서리라고 있습니다. 둥근 모서리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요 차트 영역 서식창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그림 영역이요. 그림 영역 그러면 실제로 이 그림이 들어가는 그 위치를 보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 영역을 마우스를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이렇게 이제 우리 그림 영역이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도형 스타일을 바꿀 거니까 여기서 이제 서식이요. 서식이라는 요 메뉴를 이제 땅 하고 들어가게 되면 우리 도형 스타일을 여기서 이제 변경을 시켜줄 수가 있죠. 그때 도형 스타일에는 지금처럼 요만큼의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습니다. 해서 요 아이콘이요. 요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여러 개 이제 스타일들이 쫙 떠요. 그때 우리 미세효과 황금색 강조 4번이요. 그때 우리가 지금 이곳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 보니까 미세효과 황금색 강조 4번 요 스타일이 맞죠? 해서 요 스타일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5번 문제 끝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 시킨 거 다 했으니까 지금 내가 작성한 이 차트와 우리 문제 그림상에 나와 있는 그 차트를 싹 다 모든 요소에 대해서 다 비교를 해줘야 되겠죠. 해서 이런 제목도 이제 확인해 주고요. 이런 제목도 확인하고 우리 세로축을 이제 변경시킨 적은 없지만 이런 값들도 확인해 주고 이런 이제 눈금 교차된 거 있죠. 이것도 이제 확인해 주고 가로축도 이제 확인해 주고요. 범례도 이제 확인해 주고 그림 영역도 싹 다 이제 확인해 주고 그리고 이 차트의 테두리 이런 것까지 우리가 싹 다 비교를 다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이제 비교했을 때 문제 그림과 내게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차트 수정 끝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다가 작성하시오. 각 5점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하고 두 문제가 나온 거죠. 자, 일단은 우리 기타 작업 2번 시트로 먼저 이동부터 하자고요. 자, 이동했더니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들이 쭉쭉 들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 가지고 이제 우리 매크로 이제 작성하라는 거죠. 자, 동그라미 1번이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이제 D4부터 시작해서 D15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자, 우리 D열에 보니까 D의 4번부터 D의 15번이다. 그럼 지금 등락률이라는 게 들어있는 이 영역이요. 이 영역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표시 형식을 지정하는데 사용자 지정으로 우리 표시 형식 지정하라는 거죠. 그걸 이제 설정하는 서식 적용이라는 요 매크로, 이 매크로를 생성하시오. 만약에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뭐 2.9다, 1.4다, 마이너스 3.25다 하고 이렇게 값들이 여러 개가 들어있는데 여기에 셀 값이 만약에 0보다 크면 0을 초과하면 빨간색으로 표시하래요. 빨간색으로 요 삼각형 이거를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0 미만이면 0 미만 그럼 0보다 작다라는 얘기죠. 0보다 작으면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음수 얘기하는 거예요. 음수일 때는 지금처럼 파란색으로 이렇게 이제 삼각형 요거를 이제 표시를 하래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삼각형을 표시하든 파란색으로 삼각형을 표시하든 그 뒤에다가 숫자를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하래요. 만약에 이 등락률에 들어있는 그 값이 만약에 0이면 그냥 요 기호를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표시 예에 보니까 만약에 등락률이 만약에 2.9 하고 이렇게 값이 들어있다면 얘는 이제 0을 초과하는 거죠. 0을 초과하니까 빨간색으로 이렇게 삼각형하고 그리고 2.9 하고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값까지 이렇게 이제 같이 표시해 주라는 얘기요. 만약에 셀에 들어있는 그 값이 마이너스 3.3이다. 그렇게 만약에 써있다면 얘는 이제 0 미만일 때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0 미만이면 파란색으로 지금처럼 3.3하고 요 특수기호까지 삼각형까지 같이 이제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실제 값이 0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냥 요 특수기호 요 모양을 이제 표시해라 그거요. 그럼 우리가 지금처럼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할 때 맨 앞에다가 우리가 뭘 써줘요? 대괄호 열어서 우리가 색 이름을 먼저 표시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대괄호 열어서 우리가 그 뒤에다가 조건 써주면 되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표시 형식을 우리가 지정해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매크로를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때 이제 개발 도구에 보게 되면 삽입이라고 있고요. 그 삽입에 보게 되면 양식 컨트롤이 있는데 그 양식 컨트롤에 단추라는 거를 동일한 시트 G3에서 G4번 이 영역에다가 생성하고요. 그때 그 단추의 텍스트를 서식 적용으로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해라. 그리고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우리 서식 적용이라는 이 매크로가 실행되게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단추를 G3번부터 시작해서 G4번 영역, 요 영역에다 이제 만들어 달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요 단추부터 만들고 들어갈게요. 자, 단추를 만들 때 우리 개발 도구로 가주면 되죠. 해서 개발 도구 클릭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삽입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 위쪽에 양식 컨트롤하고 있죠. 그 중에서 단추가 요 첫 번째 거라 그랬어요. 자, 요 첫 번째 거 클릭이요. 클릭하고 나서 이제 G3번부터 시작해서 G4번 그 영역에다가 단추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처럼 단추를 만들게 되면 이 단추는 매크로 전용 단추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매크로 지정하고 요 대화 상자가 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맨 위에 보니까 이제 매크로 이름 써라 그러고 나왔죠. 문제에서 매크로 이름은 서식 적용이라는 매크로를 생성해라 라고 했어요. 해서 여기다가 이제 매크로 이름을 우리가 다 지워주고 원래 써져 있던 거 지우고 여기다가 이제 서식 적용하고 우리가 이제 입력해주면 되죠. 그리고 오타가 있나 없나 확인하고 오타가 없으면 이제 우리가 매크로 만들 거니까 기록 단추 요거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기록이요. 기록 단추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이렇게 뜨고요.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 맞나 안 맞나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저장 위치 맞나 안 맞나 확인만 해주면 되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클릭하는 순간 매크로가 켜지는 거죠. 지금 매크로 켜지기 전에 보세요. 매크로 켜지기 전에 우리 개발 도구에 보게 되면 이곳에 매크로 기록이라고 요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래쪽에 이제 상태 표시를 봐도 이곳에 이제 매크로 기록 요 아이콘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확인을 눌러서 매크로를 키게 되면 이곳에 이제 기록 중지 아이콘으로 그렇게 이제 변경이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기록 중지 아이콘이 여기 나타났고 이 위에도 우리 기록 중지하고 이렇게 떴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크로가 켜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키보드 마우스 움직이는 거는 전부 다 이제 매크로에 기록이 다 된다는 얘기요. 그러면 쓸데없는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 자, 문제에서 D4번부터 시작해서 D15번 그 영역에다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지정하라 그랬으니까 자, 일단은 D의 4번 셀을 먼저 클릭해 주고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D의 15번까지 쭉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범위 설정 먼저 해줘야죠. 그리고 나서 이제 컨트롤하고 숫자 1번 눌러서 우리가 셀 서식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새 서식에 들어가서 우리 표시 형식 중에서 우리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만들 거니까 사용자 지정이라는 거 클릭해 주고요. 이곳에 보게 되면 지금 G 표준하고 써져 있는데 여기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 시킨 대로 해주면 되죠. 자, 0을 초과하면 빨간색으로 삼각형을 붙이고 그 뒤에다가 숫자를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하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색깔 이름 먼저 써야죠. 해서 대괄호 열어주고 여기다가 이제 빨강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해서 빨강색으로 표시해라. 어떤 거를? 그 뒤에다 이제 조건 써주면 되죠. 조건을 0을 초과했다. 그 얘기는 0보다 크다라는 얘기죠. 해서 크다 0 하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다가 이제 표시 형식 써주면 되죠. 문제에서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0.0 하고 표시 형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0.0이라고 쓰는데 그 앞에다가 숫자 앞에다가 우리가 요 삼각형 기호 요거 이제 붙여줘야죠. 이런 이제 특수 기호를 집어넣을 때는 우리가 자음 누르고 한자 키 누르면 되죠. 근데 대부분 어디에 들어있다? 미음에 들어있더라. 해서 미음 누르고 한자 키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특수 기호가 뜨고요. 제일 아래쪽에 보기 변경이라는 거 요거 클릭해서 우리가 쫙 펼쳐서 보면 되죠. 이 중에서 삼각형 여기 있네요. 자,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삼각형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얘도 이제 특수문자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표시를 해줘야죠. 그리고 얘를 먼저 표시하고 요 기호를 먼저 표시하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다가 숫자를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달라. 그렇게 이제 표시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거 다 썼으니까 세미콜론 찍어주고요. 두 번째 이제 조건은 0 미만일 때 파란색으로 요 삼각형 요거를 이제 표시하고 나서 숫자를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이제 표시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색깔 이름부터 써야 되니까 우리가 대괄호 열어주고 여기다가 이제 파랑이라고 써주면 되죠. 그리고 대괄호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다 조건 써야 되니까 다시 대괄호 열어주고 이번에는 0 미만이라 그랬어요. 0 미만 그럼 0보다 작다라는 얘기죠. 해서 작다 0 하고 이렇게 이제 조건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0보다 작을 때 어떻게 해라? 일단은 우리 삼각형 먼저 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누른 다음에 보기 변경 이제 해주고 여기서 이제 해당 삼각형 여기 있죠.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들어가는데 얘도 이제 특수 문자기 때문에 쌍따옴표를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숫자를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고 0.0 하고 그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썼으니까 세미콜론 찍어주고 그 다음에 실제 값이 0일 때 요 기호를 표시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0일 때는 우리가 따로 쓰지 않아도 되죠. 이 조건도 만족 못해. 그랬을 때 이 뒤에다가 우리가 만들어준 그 표시 형식 쫓아가는 거죠. 0보다 크지도 않고 0보다 작지도 않다. 그 얘기는 0이라는 얘기니까 그때 이제 우리 특수기호 표시해 달라고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누른 다음에 우리가 보기 변경 눌러서 마른 목골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근데 요 마른 목골도 특수 문자기 때문에 쌍따옴표를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작성 다 끝났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누르면 되겠죠. 지금 여기다가 쓴 거 형식 요거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일단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양수인 것들은 0보다 큰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0보다 작은 것들 아까 음수 있었죠. 그 음수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기는 빨간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요 마른 목골 요 기호가 붙었습니다. 그때 여기에 실제 값이 얼마였다? 0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주면 끝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다 지정해줬으니까 문제 다 푼 거죠. 다 풀었으니까 비어있는 셀 암호고시 한번 클릭해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록 중지해주면 되죠. 해서 기록 중지요. 기록 중지까지 하면 이제 첫 번째 거 매크로는 일단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단추의 이름도 바꿔줘야죠. 그래서 이 단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텍스트 편집이요. 텍스트 편집에 들어가서 여기 써져 있는 글자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 서식 적용이라고 이렇게 이제 글씨 써주면 돼요. 글씨 다 썼으면 또 비어있는 셀 암호고시 한번 클릭이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러면 이거 동그라미 1번 우리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이거 되나 안 되나 확인해야 되니까 요만큼 범위 지정해 놓고 우리 컨트롤 1번 눌러서 우리 표시 형식에 들어가요. 들어간 다음에 이거를 일반으로 고치고 확인이요. 일반으로 고치게 되면 이제 원래대로 다시 이렇게 되도록 합니다. 그때 이 단추를 클릭했을 때 이제 서식이 쭉 지정되면 이제 문제 맞게 풀었다는 얘기죠.
해서 서식 적용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서식이 다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정상적으로 문제 다 풀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이요. 동그라미 2번 보니까 2의 4번부터 시작해서 2의 15번 영역에 그랬습니다. 2의 4번부터 2의 15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가총액이 들어있는 이 셀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는 그래프 보기라는 요 매크로를 생성하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는 매크로를 만들어라. 그거죠. 그때 이제 조건부 서식을 적용할 때 그때 조건부 서식의 규칙 유형은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이라는 거 요걸로 이제 선택하래요. 그리고 서식의 스타일은 데이터 막대로 하고요. 그때 이제 최소값은 숫자 10만 요거 이제 입력하고 최대값은 숫자 40만 요걸로 이제 설정해라. 그때 이제 막대 모양은 채우기를 그라데이션 채우기로 그렇게 변경을 해주고 그때 이제 색깔을 표준색 파란색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요 매크로를 만들 때 우리 개발 도구에 보게 되면 삽입이라고 있고 거기 가게 되면 양식 컨트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단추라는 거 그거를 이제 동일한 시트 G의 6번부터 G의 7번 G의 6번부터 7번이다. 그럼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 영역에다가 이제 단추를 생성을 하래요. 그리고 생성한 후에 텍스트를 그래프 보기로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하고 해당 단추를 클릭하면 그래프 보기 요 매크로가 실행되게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매크로를 만들기 전에 우리가 요 단추부터 추가시켜야 되겠죠. 자, 해서 우리 개발 도구의 삽입에 들어가서 양식 컨트롤에 단추요. 단추 이제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G의 6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G의 7번 그 영역 쭉 범위 지정해주면 되죠.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매크로 지정하고 대화 상자가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이제 매크로 이름 써주면 되죠. 매크로 이름은 지금 문제상에서 그래프 보기로 하라 그랬으니까 그래프 보기라고 이렇게 써주고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기록 버튼만 눌러주면 되죠. 기록 버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뜹니다. 그럼 매크로 이름 맞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요. 저장 위치 맞나 확인해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클릭을 해주면 이제 매크로가 켜지는 거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이곳에 기록 중지라고 떴고요. 아래쪽도 보니까 기록 중지하고 요 아이콘이 표시가 됐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매크로가 켜졌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조건부 서식 한번 적용시켜 보자고요. 2의 4번 셀을 먼저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2의 15번까지 쭉 영역 지정해 주면 되죠. 영역 요렇게 지정해 놓고 우리가 이제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야 되니까 홈이라는 요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우리 조건부 서식하고 이곳에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 겁니다. 해서 새 규칙이라는 거 요거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맨 위에 보니까 이제 규칙 유형을 선택해라 그러고 뜨죠. 우리는 문제 시킨 대로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이라는 거 요걸로 할 거예요. 얘가 지금 선택이 돼 있으니까 아래쪽에서 이제 우리가 서식 스타일만 이제 지정해 주면 됩니다. 문제상에서 서식의 스타일은 어떻게 해라? 데이터 막대로 해라. 여기 서식 스타일하고 물어보죠. 여기서 이제 데이터 막대라는 거 요거 찍어주고요. 그때 이제 최대값이다 최소값이다 해서 우리가 쓸 수 있게 나옵니다. 그때 이제 문제에서 최소값은 숫자 10만 최대값은 숫자 40만으로 설정해라 라고 했죠. 해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종류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둘 다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숫자로 고쳐주고요. 그때 이제 최소값은 10만으로 하라 그랬죠. 해서 여기다가 이제 10만 써주고 최대값도 숫자로 고쳐놓고 여기다 이제 40만 하고 우리가 이제 입력해주면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니까 이제 막대 모양하고 채우기하고 나옵니다. 그때 이제 막대 모양은 채우기를 뭘로 하래요? 그라데이션 채우기로 하라 그랬죠. 해서 지금 여기 보면 7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 이제 클릭해서 우리가 그라데이션 채우기라는 걸로 변경시켜주면 되고요. 그때 색깔은 표준색 파란색으로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그 바로 뒤에 보니까 이제 색하고 있죠. 요거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표준색 파란색이라는 거 우리가 선택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문제에서 지시한 거 다 했죠.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부 다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매크로 다 만들었죠. 다 할 거 다 했으니까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기록 중지해주면 돼요. 자, 이번에는 기록 중지 여기서 할게요. 상태 표시를 해서 기록 중지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끝이요. 그럼 지금 방금 적용한 거 이 조건부 서식도 되나 안 되나 확인해야 되니까 이 범위 다시 범위 지정해주고요. 우리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규칙 지우기에 들어가서 선택한 셀의 규칙 지우기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할게요. 선택했더니 싹 다 지워졌죠?
그러면 이제 요 단추 한번 눌러보면 되겠죠? 요 단추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조건부 서식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크로는 정상적으로 만들었죠. 그러면 이 단추의 제목 바꿔줘야죠. 이 단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텍스트 편집에 들어간 다음에 단추 2라고 써져 있는 거 다 지우고 여기다가 이제 그래프 보기 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 써주고 글씨 다 썼으면 이제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면 글씨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매크로 둘 다 풀고 확인까지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매크로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우리 기타 작업 3번 시트에서 다음 같은 작업이 수행되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각 5점이다. 그리고 동그라미 1, 2, 3번 해서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우리 기타 작업 3번 시트로 먼저 이동부터 하자고요. 기타 작업 3번에 갔더니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 들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우리 프로시저 문제 풀라는 얘기죠. 자, 동그라미 1번부터 볼게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이제 원화 등록이라는 이 단추가 있대요. 이 단추를 클릭했을 때 원화 등록이라는 이 폼이 나타나게 그렇게 설정하래요. 여기 보니까 이제 원화 등록이라는 이 단추가 여기 있고 얘를 클릭했을 때 이제 원화 등록이라는 그 폼이 나타나게 그렇게 설정하래요. 자,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 개발 도구 먼저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모드 열어주고 그리고 우리 원화 등록이라는 이 단추 있어요. 이 단추 더블 클릭해주면 되죠.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cmd 원화 등록이라는 그 커맨드 버튼 단추를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이곳에다가 작성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원화 등록이라는 그 폼이 나타나게 해라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이제 원화 등록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점 찍어주고요. 보여달라고 쇼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한 줄만 쓰면 끝이요. 그러면 이제 엑셀로 되돌아가서 우리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요 엑셀 아이콘 이제 클릭해주고 그리고 나서 디자인 모드 풀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원화 등록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원화 등록이라는 폼이 짜잔하고 이렇게 떴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에 맞게 푼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니까 이제 폼이 초기화가 되면 그랬습니다. 우리가 폼을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이제 초기화돼서 이제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어떻게 되게 해라. 구분이 있대요. 구분. CMB 구분에서 구분이라는 콤보 상자가 있대요. 구분이라는 콤보 상자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곳의 목록으로 H의 4번부터 H의 7번 그 영역의 값이 나타나게 하래요. H의 4번부터 7번이다. 그럼 지금 이 바늘 A다, 바늘 B다, 종일 A다, 종일 B다 하고 요게 이제 이 구분, 이 콤보 상자 이제 나타나게 하라고요. 지금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거 이제 나타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 이름 CMB 반 이름이라는 게 있대요. CMB 반 이름이 지금 이곳에 있죠. 이곳에는 i의 4번부터 시작해서 i의 7번 그 영역의 값이 표시되게 하래요. i의 4번부터 i의 7번이다. 그러면 지금처럼 요 반 이름이요. 요 반 이름이 이곳에 이제 표시되게 하라고요. 클릭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등록일이요. txt 등록일 그랬습니다. 등록일이라는 그 텍스트 상자. 그 텍스트 상자가 지금 이곳에 있죠. 여기에는 현재 시스템에 날짜가 표시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지금 우리 등록일에 현재 시스템의 날짜만 나오면 되니까 이곳에다가 우리가 데이트 해서 데이트라는 명령어를 써서 이제 우리가 날짜가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구분하고 반 이름 이 둘 다 콤보 상자예요. 두 개 다 콤보 상자고 한 군데는 구분이 표시되게 한 군데는 반 이름이 표시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명령어는 똑같겠죠. 그리고 등록일이라는 이 텍스트 상자에다가 데이트라고 써서 우리가 현재 시스템의 날짜가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 이제 폼 꺼버리고요. 우리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자고요. 비주얼 베이직이요. 자, 비주얼 베이직 들어갔더니 지금 좀 이렇게 나왔어요. 얘는 지금 우리가 풀 문제는 폼이 초기화가 됐을 때 그렇게 할 거니까 지금 이것을 보게 되면 원화 등록이라는 폼이 여기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폼이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폼이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폼이 초기화가 되면 그랬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곳 있죠. 이런 곳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제 유저폼 클릭하고 뜨죠. 뜨면 요 클릭을 이제 초기화, 이니셜라이즈라는 걸로 그걸 이제 변경만 시켜주면 되죠. 변경시키게 되면 유저폼 이니셜라이즈 하고 이렇게 뜹니다. 뜨면 요 사이에다가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되죠. 자, 그럼 여기 문제 봤을 때 이제 구분, CMB 구분이
목록으로 H4번부터 H7번 그 영역의 값이 표시되게 하래요. 자, 그거 먼저 하자고요. 그때 콤보 상자의 이름은 우리 CMB9분이요. 9분이라는 요 콤보 상자가 있는데 이거의 로우 소스는 이라고 써주고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 H4번부터 시작해서 H7번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 다음에 우리 반 이름이요. 그때 반 이름의 이름은 CMB 반 이름이래요. 여기다가 이제 I의 4번부터 I의 7번 그 영역의 값이 표시되게 하래요. 자, 그럼 이제 콤보 상자 이름 써야죠. CMB 반 이름이요. 반 이름 점 로우 소스요. 로우 소스는 I의 4번부터 시작해서 I의 7번이다. 이렇게 해서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러면 지금 얘나 쓴 명령어는 똑같잖아요. 콤보 상자 이름 바뀌었고 그리고 셀 영역만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명령어 쓰는 형식은 똑같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끝난 거고 그 뒤에 보니까 txt 등록일이라는 그 텍스트 상자가 있는데 거기에는 현재 시스템의 날짜가 표시되게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txt 등록일이라는 그 텍스트 상자의 value 값이요. value는 뭐다? 데이트다. 그렇게 해서 현재 시스템의 날짜가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코드 다 썼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엑셀로 되돌아가자고요. 자, 요거 이제 엑셀 아이콘 클릭해서 엑셀로 되돌아가고 원화 등록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이 등록일이라는 요 텍스트 상자에는 현재 시스템의 날짜가 표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구분하고 반 이름 좀 확인하자고요. 구분 클릭해 보니까 지금처럼 뭐 반일 A다, 반일 B다, 종일 A다, 종일 B다 하고 이렇게 표시됐죠. 그 다음에 이제 반 이름이요. 반 이름은 뭐 햇님 반이다, 꿈사랑 반이다, 민들레 반이다, 산새소리 반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전부 다 맞게 푼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원화 등록이라는 그 폼이 있대요. 일단 폼부터 열자고요. 폼 열어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등록이라는 단추가 있대요. 자, 등록 단추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단추를 클릭하면 폼에 입력되어 있던 그 데이터가 표 1번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해서 추가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 얘기는 우리가 폼에다가 뭔가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등록 단추를 클릭했을 때 지금 표 1번에 최마로라는 사람의 그 데이터가 들어있죠. 그 다음 행에 폼에 들어있던 데이터가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얘기죠. 자, 그때 이제 우리가 입력행을 잡아줘야 되는데 입력행은 우리가 A의 2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입력행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원래는 우리 원화부터 시작해서 요 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그 바로 위에 표 1번하고 이게 써 있으니까 우리는 A의 2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입력행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원화 이 텍스트 상자에다가 뭔가 원화 이름을 썼을 때 그거는 첫 번째 열에다가 들어가게 그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요 나이 요 텍스트 상자에 들어있는 그 값을 우리가 요 두 번째 열에다가 입력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등록일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 열에다가 그 다음에 구분하고 여기서 이제 뭔가를 선택하면 그건 이제 네 번째 열에다가 그 다음에 반 이름하고 여기서 이제 콤보 상자에서 뭔가를 선택하면은 그건 다섯 번째 열에 들어가게 그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학부모 요 칸에다가 이제 뭔가를 입력하면 그게 이제 여섯 번째 열에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죠. 그때 이제 우리 지상 보니까 나이를 지금 우리다가 여기다가 텍스트 상자로 이제 입력을 할 건데 그 나이는 표시의 예와 같이 입력해라. 표시 예 보니까 5세 하고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그럼 7이라고 쓰면 7세가, 8이라고 쓰게 되면 8세가, 4하고 쓰게 되면 4세 하고 그렇게 이제 들어가게. 세라는 글자가 붙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때 이제 만들 때는 뭘 써라? 포맷이라는 요 함수를 사용해라. 요 포맷이라는 함수는 형식 지정할 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입력되는 데이터요. 여기다가 이제 폼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 워크시트에 입력된 기존 데이터와 같은 형식으로 데이터를 입력해라. 그 얘기는 나이를 입력할 때 지금 여기서 포맷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세라는 글자를 숫자 뒤에다 붙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나이를 입력할 때 숫자만 입력을 해야죠. 그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날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등록이라고 요거는 요 시스템의 현재 날짜가 이제 입력되게 그렇게 할 건데 만약에 여기에 현재 시스템의 날짜가 없어요. 우리가 직접 만약에 입력하는 거다. 그랬을 때 뭐 월하고 일만
그렇게 두 가지만 이제 입력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입력돼 있는 거 보니까 2021년 6월 8일하고 지금처럼 중간중간에 빼기가 들어있죠. 그 형식대로 이제 입력하라는 얘기입니다. 기존 데이터와 같은 형식으로 그렇게 입력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들어있는데 여기다가 뭐 2021년 몇 월 며칠하고 연, 월, 일을 한글로 입력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나이만 좀 이따가 이제 포맷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5세 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되게 만들어주면 돼요. 자, 그럼 코드 한번 입력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먼저 들어가야죠. 비주얼 베이직 클릭이요. 클릭하고 나면 지금처럼 이렇게 뜨죠. 뜨면 우리는 이 문제 동그라미 2번은 언제 그렇게 하게 할 거예요? 등록이라는 이 단추를 클릭했을 때 그렇게 되게 할 거죠. 해서 일단은 우리 폼부터 좀 보자고요. 폼을 봤을 때 지금처럼 등록이라는 단추가 여기 있죠. 이 등록 단추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CMD 등록 클릭하고 떴어요. 뜨면 여기다가 이제 코드만 쭉쭉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입력해 놓은 걸 보고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제 코드를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면 돼요. 입력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줄부터 한번 보자고요. 자, 입력행이요. 입력행은 아까 제가 A의 2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A의 2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코드를 쭉 작성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A의 2번 .row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A의 2번 셀이 몇 번째 행에 있는지 그 행번호 구해라 그거죠. 그러면 A의 2번 셀이니까 행번호가 2겠죠. 2. 해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값은 2요. 2 더하기 그 다음에 A의 2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연결된 그 데이터 범위에 있는 그 데이터의 행수를 구해라 그거죠. 그러면 A의 2번 셀이 여기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몇 줄이 있어요? 3줄이 있죠. 그러면 뒤에서 나오는 그 결값은 이제 얼마요? 3하고 그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2 더하기 3 하게 되면 이제 5가 되고 그 5라는 값이 우리 입력행에 들어갈 거예요. 해서 우리가 실제로 여기다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고 등록이라는 단추를 클릭했을 때 5행에 입력되는 게 맞죠?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행을 구해주면 되고 그때 이제 5행 1열, 5행 2열, 5행 3열, 5행 4열, 5행 5열, 5행 6열에다가 각각 이 폼에 들어있던 데이터를 집어넣어라. 그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요런 이제 텍스트 상자가 됐든 콤보 상자가 됐든 이런 거의 이름은 우리가 이 비주얼 베이직에서 요 속성창 이곳에 우리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런 이름들 확인해서 우리가 코드를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텍스트 상자 원화라는 그 값에 있는 그 데이터를 입력행이 전부 다 5라 그랬어요. 5행 1열에다가 집어넣어라. 1열이 지금 A열이 1열이죠. B가 2열, C가 3열, D가 4열, E가 5열, 그 다음에 F가 6열이죠. 해서 입력행이 5니까 5행 1열에 원화 이름 집어넣어라. 5행 1열 그럼 6칸이죠. 6칸에 원화 이름 들어가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이제 5행 2열에다가 뭐 집어넣어라? 나이 집어넣어라. 나이가 이제 이곳에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5행 3열에 뭐 집어넣어라? txt 등록일에 들어있는 그 값. txt 등록일에 들어있는 그 값을 집어넣어라. 5행 3열에 지금 6칸이죠. 6칸에다가 이제 등록일 집어넣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이제 5행 4열에다가 CMB 구분에서 선택한 그 값을 집어넣어라. 그거 맞죠? 그 다음에 이제 5행 5열에다가 반 이름 집어넣어라. 반 이름 여기 들어가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5행 6열에다가 학부모 이름 집어넣어라. 학부모 이름 5행 6열에 들어가는 거 맞죠? 그렇게 해서 집어넣으라고요. 그때 이제 나이는 5세하고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txt 나이라는 그 컨트롤의 실제 값을 포맷 형식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때 형식은 샵하고 이렇게 세라는 글자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샵은 이제 숫자를 대신해 주는 거고 거기다 이제 세라는 글자를 붙여서 그걸 이제 입력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형식 지정해 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작성 다 했으면 이제 실행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원화 이름은 홍길동이라고 쓸게요. 자, 여기다가 이제 홍길동이라고 써주고 나이는 5세다 하고 5라고 쓸게요. 그리고 등록일은 그냥 원래 있었으니까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구분이요. 구분에는 이제 종일 A다. 요거 이제 선택하고 반 이름은 민들레반이다. 요거 이제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이름은 이순신이다. 그렇게 이제 입력할게요. 이순신 하고 이렇게 입력이요. 입력하고 나서 이제 등록 단추 요것만 이제 클릭해 보면 되겠죠.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곳에 입력한 그 데이터가 이곳에 쭉 하고 맞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나이도 숫자 5만 입력했는데 5세 하고 그렇게 이제 입력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원화 등록이라는 그 폼이 있는데 그 폼에 종료라는 단추를 클릭하면 그랬습니다. 자, 일단은 폼부터 좀 보자고요. 폼에 보니까 여기 종료라는 요 단추가 있죠. 요 종료 단추를 클릭하면 입력한 그 전체 데이터 개수를 표시한 그림과 같은 메시지 박스를 표시한 다음에 폼을 종료하는 그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메시지 박스를 먼저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폼을 종료하는 거죠. 자, 그럼 일단은 문제 그림부터 제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그림이 떠 있죠.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제목이 이 메시지 박스의 제목은 종료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확인 버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용 보니까 전체 원하는 한 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전체 인원수를 우리가 세야 되는데 지금 제 거는 이제 홍길동을 추가시켰으니까 전체 원하는 2명입니다.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면 되겠죠. 그때 이제 2명이다. 그 인원수를 어떻게 세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입력행 구한 거 있어요. 입력행 구할 때처럼 똑같이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입력행 구해줄 때 A의 2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연결된 그 범위에 있는 데이터의 행수를 우리가 구했죠. 구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는 총 4줄 4행이다 그렇게 해서 4가 나올 겁니다. 거기서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이거는 제목이잖아요. 무조건 제목이잖아요. 제목이니까 2를 빼버리면 돼요. 그럼 이제 인원수는 2명이다. 그렇게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 홍길동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홍길동하고 이거 입력한 게 만약에 없어요. 그러면 문제 그림처럼 전체 원하는 1명입니다. 그렇게 나오겠죠. 최마로 요 1명밖에 없으니까. 그때 이제 A의 2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연결된 범위에 있는 데이터 행수를 구해라. 그거를 이제 우리가 써주면 여기서 이제 3행하고 그렇게 나오겠죠. 3개가 나오겠죠. 거기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은 제목이니까 2를 빼버리면 1명하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전체 인원수를 우리가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개발 도구에 들어가서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자고요. 자, 비주얼 베이직 들어왔더니 지금 좀 이렇게 떴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종료 단추, 요 단추를 이제 클릭했을 때 그렇게 할 거니까 이 종료 단추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CMD 종료 클릭하고 이렇게 떴죠. 뜨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코드 입력해주면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메시지 박스를 먼저 띄워야 되겠죠. 그래서 메시지 박스라고 이렇게 써주고 한 칸 띄고요. 그 뒤에다가 내용 써주면 되겠죠. 내용은 인원수 구하는 거예요. 입력행 구할 때 A의 2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입력행을 구한다 그랬어요. A의 2번 셀이라고 써주고 우리 A의 2번 셀과 연결된 그 데이터 범위의 행수를 구해달라고 우리가 current region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current region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rows라고 써주고 count요. 이렇게 써주고 나서 이 연결된 범위의 데이터의 개수, 행의 수를 구한 다음에 거기서 첫 번째 행하고 두 번째 행은 무조건 제목이기 때문에 2를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값이 그 데이터가 몇 개인지 그 개수가 나올 거예요. 그 개수가 나오면 그거를 이제 메시지 박스에 표시하는데 그렇게 해놓고 이제 컴마 찍어놓고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버튼 아까 보니까 버튼 하나밖에 없었죠. OK 버튼 하나요. 그래서 VB OK only 하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명령어 써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다가 이제 타이틀 제목 써주면 되죠. 제목은 아까 우리 종료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종료하고 이렇게 두 글자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한 줄 써주면 돼요. 그럼 메시지 박스 뜨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폼 종료시키면 돼요. 폼 종료시킬 때 우리는 unload me 하고 써주면 되죠. 그래서 unload me 하고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한 명하고 인원수만 출력하는 게 아니라 앞에다가 전체 원하는 하고 요것도 이제 출력해야 되고 뒤에다가 명입니다 하고 요것도 이제 출력해 줘야 돼요. 그때 이제 요 글자도 이어서 표시해 달라고 우리가 써주면 되는데 그때 요런 글자 입력할 때 띄어쓰기 조심해야 돼요. 전체 한 칸 띄고 원아는 이라고 쓰고 한 칸 띄고 그리고 이제 숫자 표시해 주세요 라고 해야죠. 해서 여기서 전체부터 시작해서 숫자 1 바로 앞에 있는 빈 공백까지 우리가 앞에서 출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1이라고 인원수 출력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명입니다라고 출력을 하는데 그때 이제 요 점까지 똑같이 이제 써줘야 돼요. 자, 그럼 요것도 이제 한번 앞뒤로 글씨 한번 붙여볼게요. 자, 그럼 요만큼이 이제 숫자 1하고 그렇게 인원수 나오는 거죠. 인원수 나오는데 그 앞에다가 우리가 뭐라고 붙여줘야 돼요? 전체 한 칸 띄고 원아는 한 칸 띄고 쌍따옴표요. 그리고 나서 이거 출력하고 M% 열어주고요. 인원수 출력해 달라. 그리고 인원수 출력이 끝나고 나면 그 뒤에다가 또 이어서 M% 열어주고 쌍따옴표 묶어서 명입니다 점까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명령어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실제 인원수가 나오는데 그 인원수 앞에다가 요 글자 붙여라. 그 글자 출력해주고 이어서 인원수 출력해라. 그리고 또 이어서 명입니다 하고 요 글자 출력해달라. 그렇게 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쓸 거 다 썼으니까 우리 엑셀로 되돌아가고요.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원화 등록 클릭해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종료 버튼 땅 하고 클릭해볼게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종료라고 똑같이 이제 문제 그림처럼 제목 떴고요. 전체 원화는 2명입니다. 전체 원화는 땡땡입니다. 그렇게 이제 떴죠. 똑같이 떴죠. 그리고 여기 확인 버튼 하나만 이렇게 떴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맞게 푼 거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땅 하고 누르면 이 폼이 종료가 돼야 됩니다. 확인이요. 확인 누르더니 종료됐네요. 자, 그럼 이제 3명일 때 한번 보자고요. 원화 등록 눌러주고 여기다가 이제 한 사람 더 입력을 할게요. 여기다가 원화 이름은 이제 김개똥이다라고 입력하고요. 나이는 3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분은 이제 반일 B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 이름은 햇님반입니다. 그리고 학부모 이름은 김순희라고 이렇게 입력할게요. 이렇게 입력해 놓고 이제 등록 버튼이요. 등록 버튼 눌렀더니 이렇게 한 사람이 더 입력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종료 단추 요거를 이제 땅 하고 클릭했을 때 전체 원하는 3명입니다. 그렇게 나오면 되겠죠. 해서 종료요. 종료 눌렀더니 전체 원하는 3명입니다. 그렇게 이제 출력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맞게 입력된 거 확인까지 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동그라미 3번까지 이제 문제 다 풀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문제 풀어봤는데 프로시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 3번 문제가 조금 생각할 게 있었죠. 뭐요? 전체 인원수 구하는 거. 근데 그 전체 인원수 구하는 것도 결국엔 뭐예요? 우리 입력행 구할 때랑 똑같잖아요, 명령어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도 있구나. 아, 인원수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하면 되네. 그거 알고 지나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프로시저 코드 이제 새로 외울 거 있으면 더 외우시고요. 다 외우고 나서 꼭 문제 풀어보고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